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를 강타해 곳곳에서 홍수와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차된 차량을 털어 달아나는 절도 행각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패사디나의 한 보석상에는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귀금속을 털어 도주했습니다. LA시 정부 개혁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오르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심야에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한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 지휘 훈련 진행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곳곳에서 홍수와 강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강풍에 주유소 지붕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더니 주유기도 사정없이 뽑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폭우까지 쏟아지면서 해안가에 자리한 전망 좋은 집들은 겨우 지붕만 남긴 채 물에 잠겼습니다. 높은 해일이 밀어닥치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사라진 거리에선 보트를 타야만 겨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지 시각 30일 오전 8시쯤 3등급으로 강해진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 플로리다 서쪽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5m 높이의 파도가 몰아닥쳤습니다. Some of the major east-west roads along our coastal area are completely shut down now due to water coming over the roads and making them impassable. 폭우와 해일로 인해 해안가 도로 사고로 최소 2명이 숨졌고 플로리다 걸프만 인근 26만 가구는 정전 상태입니다. 30개 카운티에서 강제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플로리다주 최대 공항인 템파 국제공항은 폐쇄돼 9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달리아는 육지에 상륙한 이후 허리케인 1등급으로 크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미 조지아주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The biggest thing people can do right now is listen to their local officials. They are going to tell them what the current state of the storm is, where they are at.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도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nd I directed the FEMA to redeploy resources, including up to 1,500 personnel and 900 Coast Guard personnel throughout the Southeast.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제 누구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위기를 부인할 순 없을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터는 전문 절도범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 뒤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타고 도주하는 한 남성. 용의자는 차량 유리에 가까이 다가가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자리를 뜹니다. 피셔맨스 워프에서 시작된 범행은 노스 포인트에서도 이어졌는데 차 안에 귀중품이 보이자 가차없이 유리를 깨고 물건을 훔치는 용의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타고 있더라도 개의치 않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UV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용의자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손을 뻗어 그대로 강탈한 뒤 도주합니다. 세 건의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2분 남짓. 전직 사진작가에 의해 촬영된 이 영상은 차 안에 물건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회자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패서디나의 한 보석상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50만 넘는 귀금속을 털어 도주했습니다.
패서디나 경찰국은 어제 오후 1시 47분쯤 주얼리온 레이크 보석상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업주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으며 망치로 진열장을 깨고 귀금속을 강탈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최소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사이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시정부 개혁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 전역에 산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의원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시 정부 개혁 관련 주민 공청회. 앞서 2차례 다른 지역에서 열렸고 이번이 한인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세 번째 공청회였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한인회관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 또 오랫동안 피부로 느껴온 LA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보고 왔어요. LA시 의원들이 자기 할 일들을 안 하고 자꾸 부정부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LA시가 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알아주는 도시인데 이 큰 도시에 너무 시의원들이 주민들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인타운 그리고 이웃 커뮤니티에 사는 주민들까지 참석해 현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I live in Council District 10 here in Koreatown. Koreatown's already like 110, 120,000 people. 60% more of the district is outside of Koreatown, and so a council member has to balance way too many interests at this point, and oftentimes that means we're not just represented as well as we could be.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조정에 필요한 독립위원회 구성과 시의원 수 확대 등을 주제로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지금까지 마련된 초안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15명인 시의원 숫자는 LA 인구 규모상 31명까지 늘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시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만큼 2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시의원들이 아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될 독립선거구위원회는 각 비영리단체나 기관 추천 또는 완전 무작위 추천 방식을 놓고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이후 각 테이블마다 개별 그룹별 토론과 의견 수렴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아워 LA 연대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LA 시의회 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의회 표결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오르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10월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4월에는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올릴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드 가맹점에 추가되는 수수료는 연간 5억 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고물가에 수수료까지 오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상승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는 이유인데 상품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유통업자들이 손해보는 마진을 소비자들이 채워주는 형식입니다. 한편 정치권은 카드 가맹점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카드사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실시한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40분쯤부터 11시 50분쯤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이며
올해 들어 14번째입니다. 북한은 일주일 전인 24일에는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것 등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원래 핵투발 용도로 개발된 B-1B는 현재 핵무기는 탑재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앞서도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우주발사체 재발사에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하에 한미연합연습, 을지 프리덤실드와 연합훈련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의도와 추가 징후,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중 30초 동안 말을 멈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코넬 대표는 오늘 켄터키주 커밍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2026년 다시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I'm sorry, I had a hard time hearing you. That's okay. What are your thoughts on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What are my thoughts about what?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That's 그렇게 약 8초 동안 앞을 응시하며 반응이 없자 옆에 있던 보좌관이 나서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답했고 기자의 질문을 다시 매코넬 대표에게 말해주지만 그래도 답변이 없자 기자들에게 크게 질문해달라며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매코넬 대표가 갑자기 말을 멈추면서 기자회견은 짧게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81세인 매코넬 대표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여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매코넬 대표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 중 잠시 현기증을 느껴 멈췄다면서 매코넬 대표는 괜찮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다음 행사 전에 의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역사상 최장수 원내 사령탑인 매코넬 원내대표는 당내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의사당 폭동 사태 등을 계기로 멀어졌습니다. 친 트럼프 인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코넬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지도자들의 심각한 고령화 건강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들은 공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올해 80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와이 마우이 섬 화재와 허리케인 이달리아 등 재난 관련 논의를 진행 중 바이든 대통령은 매코넬 대표와 관련해 우리는 정치적 이견은 있지만 그는 좋은 친구라면서 오늘 연락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 경쟁자 비백 라마스와미 후보를 2024년 대선의 잠재적 부통령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블레이즈 TV의 글렌 백쇼에 출연해 라마스와미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고려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아주 괜찮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그는 똑똑하고 젊고 많은 재능을 가졌다며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또 그는 토론회에서 정말 자신을 차별화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장담하건대 그는 러닝메이트로 매우 훌륭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가 출신의 인도계 정치신인 라마스와미 후보는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 하버드대 생물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2013년에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다음 해인 2014년 창업한 바이오 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성공하면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지난 2월 최연소 경선 주자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 첫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선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유능한 젊은 보수라고 내세우는 라마스와미 후보는 지난 23일 트럼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공화당 첫 경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라마스와미 후보는 전날 TMZ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부통령직을 제안받으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와 나의 공통점은 2인자 역할은 잘 못한다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선택지가 폭넓게 열려 있다며 먼저 폭스뉴스 앵커 출신으로 작년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후보에게 0.6%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캐리 레이크를 거론했습니다. 또 연방하원에서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앨리스 스터파닉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과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그리고 트럼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도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오렌지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로 전염되는 뇌염의 일종으로 대부분 무증상을 겪지만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는 발열과 근육통을 유발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물웅덩이를 없애 모기의 서식을 저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약을 뿌려두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11명의 양성 환자가 나왔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 사태가 외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놓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히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목요일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행함과 동시에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고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배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급 스킨케어 크림부터 생활용품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이미 구매했던 제품들을 반품하기도 하며 일부 구매자는 제품의 방사능 테스트를 위해 휴대용 가이거 계수기를 이용해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에 방사선 없음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폐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가 안전한 식수 기준으로 간주되는 방사선 양의 7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으며 현재 물의 탄소 함량은 규정에서 허용하는 상한선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2021년 4월 미 국무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으며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고등학교 1위에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한 옥스퍼드 아카데미가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전국 최우수 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옥스퍼드 아카데미는 캘리포니아주 1위, 전국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국 100위 안에 들어간 고등학교는 모두 11개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지 학생들이 많은 라카나다 고등학교는 22위, 플러튼 트로이 고등학교는 28위, 얼바인 놀스우드 고등학교는 31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전국 18,000여 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졸업률과 학력 수준, 대입 준비 사항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매겨졌습니다.
러시아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상륙정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30일 흑해 해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고속 상륙정 4척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륙정엔 최대 5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탑승해 있었고 이들이 모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와 함께 흑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중단 선언 이후 흑해에선 크고 작은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노보로시스크항 인근의 군함을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날아든 미사일에 민간인 2명이 숨졌고 주택 여러 채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Все устали от войны. Но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мы кому-то будем что-то отдавать свое. Никогда. Ничего мы никому не отдадим. Мы ни у кого ничего не брали, но и свое никогда никому не отдадим. 반면 30일 새벽 러시아 본토는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북서부 프스코프 지역 공항에선 러시아군 주력 수송기 4대가 파괴됐습니다. В Московском аэропорту была отражена атака беспилотников. Жертв, слава богу, нет. Масштаб разрушений сейчас уточняется. Все службы работают. 이번 공습은 모스크바와 크림반도 등 6개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외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흑해 곡물협정 복귀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